오늘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얘기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주산이라고 그러죠. 주판을 많이, 수판이라고 그러죠. 수판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과목 가운데 상업이라는 과목이 있어가지고 주산, 암산 이런 걸 꼭 공부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당시에 나라 안에 암산왕이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인가 지금 기억하기로 주산이 8단이고 뭐 암산이 뭐 하여간에 최고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계산기하고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산 8단 뭐 암산 왕이라고 하는 그 소녀 같았는데요. 계산기가 다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계라는 게 무섭구나 그런 걸 알긴 했는데, 설마 뭐 이세돌 선수가 지랴 우리가 이제 잘 몰랐던 거죠. 여러 전문가들은 당초에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뭐냐면 그 구글의 그 알파고라고 하는 그 컴퓨터가 말이죠. 로봇 컴퓨터가 3천만 판 지금까지 나와 있는 키보드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3천만 판의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3천만 판. 근데 55% 정도의 문제의 정확도를 다음 수를 꼭꼭 집어냈다는 거죠. 구글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세계적인 회사잖아요. 그 회사가 손해보는 그런 일을 하겠어요? 자기들은 다 이길 걸 설마 인간은 사람들은 지겠냐 싶었는데 구글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했던 거죠. 아마 회사 가치가 엄청나게 뭐 수천조 원 정도 올라갔을 것이다. 뭐 그렇게 CNN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세돌 선수는 혼자 하지만 저 친구들은 CPU라고 해서 컴퓨터 중앙 전산 처리 장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00대 1200명 정도의 서버, 큰 서버를 1000대 이상 두고 연산을 시키니까 1000명 이상의 훈수꾼을 뒤에다 모시고 한 수 한 수 더 간 거죠. 암산이라거나 무슨 뭐 컴퓨터 처리 장치 이런 것은, 연산 장치 이런 것은 인간을 뭐 능가할 수밖에 없죠.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보통 몽고안이 CPU 한 대당 1초에 1000번 이상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놓으면 1초당 1000번.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픽 처리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놓으면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1초에 1000번 이상.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20수 정도 내다본다고 하는데 이건 뭐 한 초당 10만 수 이상 내다본다니까요. 어쨌거나 간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깊게 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우선 하여간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적응의 어떤 그런 시간도 주지 않고 엄청나게 빨리 변해갈 것이다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도 당장 미국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 보면 기가 막힌 게 7만 명 내지 8만 명 정도의 회계사들이 직장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그거 더 잘하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제 이게 심각하게 이렇게 연구가 되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있죠.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스티븐 호킹도 마찬가지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뭐라고 하니 인류가 이제 드디어 마음 가운데서 악마를 불러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IB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요, 인간의 어떤 그런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MRI니 뭐 인간이 손을 못 대는 영역에서 fMRI니 지금 fMRI 같은 걸 가지고 두뇌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의사들이 뭐냐면 암 진단, 미국 암 종양학회에서 조사해낸 걸 보면 암을 조사하는데 의사들의 오진율이 말이죠. 한 30%가량, 많게는 44%, 45%가량 오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최소가 20%랍니다. 오진율이 한 최소면 20%고 높은 경우에는 45%가량. 그러니까 암이 만약에 걸렸다고 판명이 나면 여러분 정확하게 뭔가 검사를 다시 좀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미국 암 종양학회에서 MD 앤더슨 이게 유명한 병원입니다. MD 앤더슨 암센터라고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전부 다 거기 들어가서 막대한 돈을 내고 치료를 받는 곳인데 미국에 5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암센터가 있는데 여기 이제 IBM에서 왓슨이라고 하는 기계를 공급해 가지고 이제 한번 쭉 체크를 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의사들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의사들보다. 거의 자궁경부암 같은 건 100% 정확하고요. 방광암은 91%, 췌장암은 94%, 직장암은 96%, 대장암은 98%. 거의 90% 이상의 적중률을 가지고 정확하게 암을 진단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이제 당장 이것만 보더라도 의사들은 이제 골치 아프게 생겼죠. 특히 내과 의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실제로 월가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게 헤지펀드라고 하는 거대한 펀드를 움직이는 팀들 있잖아요. 헤지펀드에서 실제로 몇 군데에서 조사한 겁니다. 헤지펀드 애널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자료 분석해서 뭐 하는 지금도 그들은 컴퓨터를 전부 다 이용하죠.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이 사람들이 이른바 말하면 HFR 세계적인 어떤 그런 회사에서 인간 펀드 매니저들이 보통 보면 평균 한 3% 정도 손실은 다반사랍니다. 그런데 이 헤지펀드에서 이른바 말하면 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 왓슨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앞으로 이 애널리스트 다 이제 전부 다 직업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할 때마다 5% 이상의 이익이 나더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해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교육제도도 전면 아마 바뀔 겁니다. 아마존에선 지금 제프 베조스가 뭐라고 하니 1, 2년 내로 우린 드론으로 사람이 배달 안 한다는 거예요. 드론으로 이제 전부 다 배달하겠다.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 김정은이가 뭐 북한에서 뭐 드론으로 뭐 날리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드론에다가 뭘 실어가지고
그 집에다가 보내가지고 만일에 포장을 열 때마다 터져버리면 어떡해요? 이제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걸 좀 오늘 좀 생각하고 거기에 좀 우리가 좀 대비하는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영화에 아이언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언맨 같은 거 이제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정도에 미국에서는 아이언맨 같은 그런 비서, 로봇 비서를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로봇 비서를 두고 옆에 있는 비서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로봇들을 사서 상용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니까. 로봇도 파는 거죠. 이제 개인마다. 얼마나 많은 시장, 얼마나 큰 시장이겠어요, 그게요. 근데 이게 알파고의 어떤 그런 발달 상황을 보면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뭐 왓슨이라거나 이런 친구들이 뭔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암 진단율이 정확도가 높고 지금 당장 우리 뭐 이세돌 선수가 꼼짝없이 당하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최고봉인데. 그리고 알파고가 그 연습하는 과정을 보니까 자기들끼리 알파고 같은 걸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3천만 판씩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었죠. 서로 3천만 판씩 공부해가지고 자기끼리 둘 알파고끼리 대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창의력을 기르는 거죠. 놓고 저쪽에서 나오면 또 여기서 놓고 그렇게 연습을 12만 판을 5개월 동안 유럽의 챔피언을 꺾은 다음에 12만 판을 그렇게 자기들끼리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1년에 기껏 해야지 기사들이 한 250판 든답니다. 근데 얘네들은 한 판 드는데 탁탁탁탁 놔버리니까 불과 무슨 한 20분 30분 만에 한 판씩 놔버린다는 거예요. 하루에 보통 뭐냐면 70판씩 뒀다. 하루에 70판씩.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냥 사기라고 막 지금 그러잖아. 사기라고. 전혀 저쪽의 기본을 모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 인간은 큰 문제가 부처님 말씀대로 번뇌의 극복이잖아요. 지도는 무난이나 유염간택이리요 단막증이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이른바 감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세돌 선수가 지금까지는 뭐냐면 상대방을 보면서 한 수 한 수 놓을 때마다 다 표정을 살필 거 아닙니까? 다. 근데 이건 뭐 기계니까 더 얼죠. 뭐 감정을 뭐 살필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계속 앞으로 가다 보면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동안에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업로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말씀이죠. 사람들이 일체유심적으로 그런 것처럼 결국 지금 저 친구들이 연구하고 있는 아주 핵심의 요소가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찰스 몽탄이 여기 와서도 얘기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인간과 흡사한 존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명상이나 참선 같은데 뭐 구글에서 그냥 총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과 똑같은 어떤 그런. 그리고 생명이 이건 어차피 육신이 기가 막힌 거죠. 육신이 쓰러지잖아요. 수명이 닿으면. 그럼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해 가니까 우리의 인간의 마음, A라는 사람의 마음을 업로딩이라는 다른 기계 또다시 뭐죠? 있는 기계로 마음을 로딩을 시키는 거죠. 그게 지금 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인간의 마음 왜냐? 인간의 마음 어차피 전기성을 띠고 있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성공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스티븐 호킹은 지난번에 말씀했죠. 스티븐 호킹은 뭐라? 생각으로 테레비를 다 킨다. 생각으로 뭐라? 자판을 다 때리고 이 사람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생각만으로도 컴퓨터를 두들겨 가지고 화면에 말로 나오게 해서 그것이 전 세계로 릴리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거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미 샤오밍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상캐스터 일기예보가 우리도 아나운서가 나와서 하잖아요. 이미 뭐죠? 인공위성으로 다 찍어놓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 찍어놓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기상캐스터를 개발해 가지고 미국의 각 방송회사들마다 팔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상용화돼 가지고 이 기계가 우리가 어느 회사나 일기예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때마다의 전 세계 모든 기상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런 로봇가 나와 있다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 뭐 2016 그 프로그램이라거나 뭐 IBM의 Deep Q&A 지금 보통 500기가바이트 어느 정도 하니 초당 100만 권 분량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지금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런 CPU들입니다. 초당 100만 권이에요. 그러니까 초당 100만 권을 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에서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암산왕을 이기는 것처럼 미국의 퀴즈왕들을 다 이기잖아요. 초당 100만 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아주 빠른 속도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당연히 자본이 편중이 되겠죠. 당장 의사들도 먹고 살기 힘들게 될 것이고, 애널리스트, 회계사, 세무사, 당장 테슬라에서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까 나왔죠? 테슬라에서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 근데 이 무인 자동차가요, 너무 잘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160km까지 낸답니다. 일반 길도 무인 자동차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니까. 당장 그런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무슨 멀질 않는데 대인 대물사고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하나가 정말 엄청난 변화가 오겠구나. 무인 자동차가 지금 시속 160km 속도로 달리고 있다니까요. 한 10년 안팎으로는 우리의 삶에 상용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파고들 거라고요. 종교가 이제 그러니까 뭔가 아니 과학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말 맞다나 똑같은 얘기죠. 종교가 없는 과학은 눈먼 장님 같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 같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뭔가 발명하면서 지구 문명이 획기적으로 무슨 책이 나오니까 지식이 완전 업그레이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와트가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종교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루터가 왜냐하면 성경이 쫙 퍼지다 보니까 그 루터가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제임스 와트가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니까요. 획기적으로. 지금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제 혁명적인 변화가 또 온다고요. 지금 심지어는 뭐냐면 한 2020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2025년 30년 요쯤 되면
완전히 뭐냐면 세포들의 노화를 방지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수명이 오래 갈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살고 싶어, 오래 살고 싶어 하니까. 오래 살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뭐죠? 항노화 기술이라고, 항노화 기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오래 살고 싶잖아요. 항노화 기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다.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그죠? 정말로. 거기다가 무슨 이른바 우리가 지금 에너지 문제로 막 이렇게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당장 탄소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온실화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합성생물학 있는 노폐물 같은 걸 가지고 생물 연료, 지금 그것도 상당히 성공했대요. 그래가지고 석탄 같은 걸 이제 뭔가 탄소가 어떻게 뭔가 그렇게 많이 그렇게 배출되지 않는 어떤 그런 연료 같은 거. 그리고 지금도 아까 드론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말하면 드론으로 이제 물건을 배달한다. 그러면 이건 사실 어려운 얘기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가 어렵지. 지금 당장 인간의 뭔가 아니 생각이 연파가 전기라는 걸 밝혀졌잖아요. 염력, 연파, 전파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적진으로 무인 자동차를 집어넣거나 무인의 어떤 그런 사람이 갈 필요가 없지. 생각만으로 야 절로 쳐 일로 쳐 이러면 그게 인간의 연파를 받고 생각을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적진을 해집는 무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기계를 멀리서 염력으로 야 거기 안 돼, 컴퓨터도 아니고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무인 차량이 군사작전에 뭔가 투입될 것이다. 이건 멀지 않잖아요. 5년 안팎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무슨 생물연료라거나 무슨 당장 이제 앞으로 비서로 로봇을 둘 시대가 앞으로 10년 안팎으로 다 올 거니까. 왜냐하면 그게 돈 있는 사람은 쓰고 싶잖아요. 다. 그러면 이제 이게 참 이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로봇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본이 너무 쏠리다 보면 이른바 말은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의사라거나 무슨 지금도 일본 같은 데서는요. 일본이 또 로봇가 강하잖아요. 일본이 로봇가 강하니까 일본의 회사에서 개발한 로봇은 뭐냐면 판례, 이미 보도에 나왔죠. 판례들을 다 전부 다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변호사한테 딱 내놓으면 너무 정확한 그런 재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일본 우리나라도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판례 다 조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일일이 다 못하잖아요. 그게 딱 갖다 놓으면 이게 너무나 그냥 정확한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그러니까 변호사라거나 이제 이런 참 이제 말이에요. 수요가 그러니까 이 사람 구글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를 리딩해가는 이런 IT 업계 총화들은 무엇이 돈이 될까? 그러니까 판례집을 사람이 일일이 다 뒤지기도 어려운 판인데 모든 판례를 지금 보세요. 지금 알파고 가지고도 3천만 판을 보고 3천만 판을 이미 착정을 해가지고 55% 이상의 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럼 판례집 다 보는 건 문제가 아니지. 자료 모으는 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피곤하다는 말을 합니까? 노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휴가를 줘야 돼요. 그 휴가 줄 필요도 없잖아요. 이 인공지능의 어떤 무서움 같은 거, 두려움 같은 거는 이것들이 이제 계속 사람의 일상생활에 파고들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다른 것보다 그 로봇가 재화를 이제 생산해내잖아요. 여러 가지로 돈을 벌게 되잖아요, 로봇가.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지. 중산층이라거나 이런 층이 이제 없어지고 정말로 뭐냐면
부의 쏠림 현상이 와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가 오면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종교, 저는 여기서 무슨 성경 얘기도 하고 막 하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바벨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인간이 점점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뭐라? 화가 나가지고 바벨탑을 뭐라? 전부 다 때려 부수면서 인간의 말을 흩어놨다 이 구약에 나옵니다. 말이 통하니까 전부 다 그냥 힘을 모아가지고 본래 우린 다 하나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레리 페이지 구글의 어떤 설립자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린 상상할 수 있는 건 아마 다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예요.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세계, 기계의 세계, 인공지능의 세계지만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저 먼 과거에 우리 인간의 나이가 8만 살일 때가 있었대요. 실제로 경전에 나오는 겁니다. 8만 살일 때 10살서부터 올라가지고 8만 살까지 올라간 증겁이 있고 8만 살에서 10살까지 내려온 감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은하계 우주가 도는 거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은하계 우주 가운데 태양계라거나 우리 지구가 놓인 위치가 아주 그냥 뭐 쾌적한 상황 있을 거예요. 뭐 우리도 봄, 여름, 봄 있고 가을이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지구가 환경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나이가 8만 살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때는요 신들과 같이 놀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들과 같이 놀고 우리가 신이었다는 거죠. 네, 지금도 뭐 폰데니커니 피르콜로시모 같은 사람들은 이른바 말하면 우리 인류의 어떤 그런 피 속엔 외계인의 피가 흐른다고 그러고 막 뭐 그런 거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즈카, 잉카에 가면 쿠스코든가 뭐 거기 보면 그 뭐 나즈카에 큰 무슨 뭐 이상한 게 뭐 새겨져 있는데 도저히 우리 인간이 새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요. 그리고 또 가끔가다 이상한 그런 무늬 같은 게 큰 밀밭 같은데 말이죠. 누가 장난 놓은 것 같아. 큰 모형 같은 게 생기고 그런 거 미스테리 서클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관심 있어 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이게 뭔가 UFO 관계 있는 게 아닌가 뭐. 어쨌거나 간에 인간의 나이가 8만 살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그땐 신들과 같이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데 이제 환경이 악화되다 보면 지구에 사는 사람의 나이가 10살 안팎이 되면 벌레, 자구새손이라서 키가 10살 정도밖에. 키가 한 뼘 정도. 나이는 10살 정도. 벌레 같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살 정명기에 들어있대. 감겁에 20바퀴. 성주개공 할 때 성겁 20바퀴, 주겁 20바퀴, 괴겁 20바퀴, 공겁 20바퀴 전부 다 80바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은하계 우주가 한 바퀴 도는 거죠. 뭐 수백억 년이죠. 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지. 근데 그 중에 주겁의 부처님 말씀은 주겁의 13번째 바퀴인가에 증겁이 아니라 감겁이니까 8만 살에서부터 10살까지 내려가는 감겁에 들어있는데 100살 정명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환경은 점점 뭔가 기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악화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당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구글에 있는 이 친구들은 벌써 다 알았던 거죠. 이게 질 수가 없다. 근데 이제 한번 100만 달러를 걸고 이제 한번 인간의 최고수하고 한번 해봐가지고 세계를 놀래키자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죠.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거대한 아까 헤지펀드라거나 월가에서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는요 왓슨이라는 기계를 사가지고 상당히 비싸다는데 지금 그걸 통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게 참 부증불감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자동차 이게 지금 사람보다 뛰어난 운전 솜씨를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무인자동차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운전 솜씨
알파고가 이세돌 선수를 이기고, 의학 로봇 IBM에는 왓슨이 뭐라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컴퓨터가 뭔가 아니 퀴즈쇼에서 이른바 퀴즈 왕들을 이겨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써먹을 게 우리가 정말로 활용할 가치가 무궁무진하겠다. 왜냐, 인간의 두뇌 같은 것도 전부 다 CPU 시스템, 이른바 중앙전선 연산장치니까. 근데 이제 로봇가 가지고 있는 그런 취약점이, 일본의 그 아시모라고 하는 로봇가 그걸 드러냈잖아요. 계단을 뚜벅뚜벅 올라가. 계단을 뚜벅뚜벅 올라가는데 가다가 계단을 잘못 디뎌가지고 어떻게 굴러떨어졌어. 굴러떨어졌는데 뭐라? 이 사람 감각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프면 막 하면서 다시 딛고 일어나잖아요. 굴러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일어날 줄 몰라, 로봇가. 그러니까 로봇들을 연구한 이 모라백, 이른바 말한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어려운 것들은 너무 잘하는데 한 살짜리 어떤 그런 그 움직임 같은 거, 한 살짜리 어떤 본능적인 반응 같은 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연산장치나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어떤 그런 지각과 본능에 가까운 그런 반응은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로봇가. 그런 것까지 나오려면 앞으로 30년 내지 50년 걸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보면 뭔가 하니 그 안에 내가 알고 싶은 거 찍으면 다 나오잖아.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그 안에 있는 거다, 사실. 없는 게 없이 다 있으니까. 근데 학자들이, 모라백 같은 학자들 얘기하면 뭐냐면 인간 상대 협상 같은 거, 그 다음에 컴퓨터들이 얼마나 협력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협력하는 문제,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은 이게 아직까지 이게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참 앞으로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얘기인데, 앞으로 5년 안팎까지 이제 다보스 포럼 미래 예측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케빈 켈리 같은 사람들은 뭐 앤드류 맥카피가, MIT 교수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뭐냐면 5년 뒤에 500만 개 내지 700만 개 정도의 직장이, 중요한 직장이 사라질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 특히 옛날엔 그냥 단순 노동인 로봇가 단순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가 아니라 화이트 칼라 계통을 이게 완전히 먹어버리니까, 컴퓨터가. 어떻게 이제 인류가 여기에 대처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제 이게 굉장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뭔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학자들은 잘못하면 이게 경제 어떤 붕괴의 가능성도 있지 않냐 한데, 뭐 슬기롭게 극복을 하겠지만은,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의 편재 현상 같은 거, 그런 편에 비해서는 뭐냐면 앞으로 분명히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 왜냐하면 인간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고 싶을 테니까, 종교, 특히 불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는 게 보도에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세계를 다루는 게 대단히 깊고 깊은 영역까지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가르침 같은 거. 그건 구글에서는 실제로 뭔가 전 직원이 명상을 합니다. 참선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로 정말 무슨 먹고 살기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부처님 법문을 좀 생활화하고 수행하는 삶을 좀 살아가셔야 돼. 당장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란 말을 많이 하죠. 이 스트레스의 어떤 근본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개화성, individuality, 이른바 말하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개화성들, 개성이라고 할까요? 있으니까 개성 있는 자들은 항상 뭐예요? 상대방과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성 있는 자들은 욕망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절제가 잘 안 되는 욕망이라.
부처님께서 욕망방정식을 말씀하신 게 아주 기가 막힌 게, 그게 탐진치라는 게 욕망방정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욕심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욕구한다 하더라도 100% 달성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라? 좌절이 오노. 좌절이 오면 뭐라? 분노가 오잖아요. 분노가 전부 나에게 탐진 이렇게 나가죠. 순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모든 수로들은요, 그 전개 양상들이 전부 다 시스템이고 순서적입니다. 부처님 8정도 같은 건 컴퓨터의 원리, 알고리즘의 원리 같은 거거든요. 탐심, 욕심을 많이 내게 되면, 욕심을 많이 갖게 되면 이게 좌절, 욕심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좌절을 겪게 되거든. 좌절이 큰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분노하게 되고, 분노가 진심이거든. 화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화를 내고, 이 스트레스 아닌가?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막 이래버리면 어때죠? 식별 능력이 흐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욕망이 탁 가려버리면. 옛날에 왜 어르신네들이 황금을 보길 돌같이 하라 이랬어요. 탁 가려버리면 판단 능력이 뭔고 하니 딱 문제가 생겨버리면 애비도 안 보이죠. 애미도 안 보입니다. 자식도 안 보이고 애비도 안 보여요. 그럼 그때 한 얘기가 뭐예요? 너 눈에 보이는 게 없냐 이렇게 나가죠. 그렇게 돼요. 그게 치심이에요. 보이는 게 없는 게 치심이라니까. 치심할 때 치자가 치매 치자라니까요. 이게 화를 많이 내면 치매가 많이 와요. 욕심한 자들이 치매가 빨리 온다니까요. 탐진치 만의 이렇게 가잖아요. 탐욕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욕심이 큰 사람. 그러니까 절제란 말, 절제. 수행은 뭐라? 절제요, 억제예요. 자기 절제거든요. temperance. 서양에서도 소크라테스 똑같이 temperance is the best virtue of life. 절제는 최상의 미덕이니라. 그건 맞는 거죠. 수행은 절제요, 억제예요.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고 참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 벗삼지 않고 이 격렬한 시대에 스피디하게 막 너무너무 빨리 흘러가잖아요. 이게 앞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다스려야 돼. 자기를 다스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 같은 거. 그러니까 고요히 앉아서 뭔가 아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번뇌를 내려놓는다는 게 이먹고 무슨 뭔가 번뇌를 내려놓는 작업. 아니면 무슨 약사에reb을. 그래서 약사에reb을 모신 거지만 말씀요. 그 한의선은 다 뭐 참선을 좀 해. 참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단 10분, 20분, 30분이라 좀 앉아 있어 봐.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구글에서 전 사원을 다 의무적으로 참선을 시키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대가요. 점점 더 열받을 시대가 옵니다. 기계가 이제 압도적인 부분을 인간이 못 해내는 부분을 해내거든요. 이제 이게 어떻게 어디까지 갈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세계를 지금 우리가 종교에서 지금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세계적인 인공지능의 최첨단한 학자들이 정말 말이죠. 뭐 일일이 이름을 닉스트롬 뭐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뭐 하버드 예일에 있는 세계적인 그런 컴퓨터 과학자들 인공지능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마지막 목표는 마음이래요. 인공지능의 마지막 목표는 마음의 항복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종교를 하면서도 하는데.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학이 없고 컴퓨터 과학이 없었으니까 그저 수행을 통해서 갔는데 이제는 뭔가 아니 과학으로 뭐 모든 걸. 진짜 명심하실 게 우리가 번뇌 극복 있잖아요. 이미 과학자들은 뭐죠? 인공지능을 탑재한 알파고 같은 것들은 이른바 번뇌를 극복한 친구들이에요. 왜냐?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표정하거든요.
본내를 극복해버렸다니까. 무감정이고 무실수고 무한학습이고 인간이 창조주잖아요. 저 친구들은 뭘 어떻게 해낼지 알 수가 없다고. 아마 뭔가 지금 깊숙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직원이 뭔가 하니 참선하고 명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세계를 계속 체크하면서 자료 수집하고 말이죠. 돈이 막대하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컴퓨터라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바깥 세상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바깥에 이제 외부에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 혹은 또 직접 만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인간과 컴퓨터가 알파고 같은 친구들이 이제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문제는 이렇게 구글 같은 거 뭐 마이크로소프트 점점 승자 독식 현상이라고 그러죠. 중간층에 돌아갈 것들이 점점 쏠려버리니까 이 부의 편제 현상을 갖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고. 그 디지털화라는 게 정말로 유례없는 그런 그 부를 창출할 수도 있지만 진짜로 슈퍼스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딱 페이스북에 뭐 저커버그다 슈퍼스타가 되면 한꺼번에 돈이 다 몰려버리잖아요. 이 세계에 무슨 슈퍼스타가 나올지 모르지. 어떤 방면의 슈퍼스타가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타고난 아이디어 같은 것들, 그렇지 컴퓨터가 아이디어까지는 지금 아직은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요번에도 그건 뭐죠? 뭐 하사비스인가? 이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뭐예요? 천재성. 열 몇 살 때 유럽 챔피언 할 때 체스 챔피언. 그 자기가 체스와 컴퓨터, 인공지능을 뭔가 해가지고 하겠다. 일 내버렸잖아요. 그 자기가 만든 회사를 6억 달러, 6천억인가에 구글에 팔고 거기다가 연구 책임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거의 농업혁명이라거나 산업혁명이라거나 아까 뭐 제임스 와튼이 뭐 이거보다 더 능가하는 혁명이 이제 서서히 이제 뭔가 오고 있는 게 분명하다. 격변의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불자로서의 자세. 그래서 점점 극심한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마음의 수양 같은 것, 수행 같은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걸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외국 논문을 참조해가지고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류의 앞으로 운명을 좌우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최싱해 가면서 자료를 수습할 작정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